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천당제약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삼천당제약 요즘 천당제약이 아니라 지옥제약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시끄러운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좀 오랫동안 봐왔었던 좋은 기업이다라고 저한테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 요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가지고 가도 되나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가라는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아주 좋은 기회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삼천당제약이 이번에 주가가 크게 올랐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먹는 경구용 인슐린,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당뇨병 치료제를 기반으로 해서 요즘 뭐가 핫해요? 다이어트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거를 개발하고 연구 개발해서 좀 변형시켜서 다이어트 치료제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불편하게 주사를 꼬박꼬박 맞는 것보다 먹는 것이 훨씬 더 이 사용자들에게 편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계속 발전된 그런 인식에 따라서 새로운 신약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수조 원짜리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를 바닥에서 몇 배나 올렸습니까? 그죠? 120만 원까지 갈 만큼 아주 큰 상승을 좀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주가를 띄워놓고 블록딜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죠. 근데 그 블록딜을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두 가지 이슈가 시각이 존재했었죠. 첫 번째로는 야 이거 고점 아니냐. 얘네들이 블록딜을 하겠다라는 건 이미 시장의 주가가 끝이 났다라는 의미 아니겠는가라는 의미와, 그다음 두 번째 시선은 뭐였냐면 그 블록딜을 했었던 그 주식 매도 자금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증여세를 납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그런 것들이 주주들보다는 기업들 니네들이 더 우선이겠구나, 내가 너네들한테 투자를 왜 해줘야 돼라는 인식들이 나타나면서 메이저들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기업을 항상 볼 때 주가가 단순히 앞으로 더 빠지겠느냐 오르겠느냐 이런 주가 레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변화가 생겼느냐, 그리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무기가 없어졌느냐라는 것들을 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 관련주라고 우리가 쳐볼게요. 흥구석유, 뭐 대표적인 유가와 관련된 종목인데 이런 거 보세요. 기름이 오르면은 유가가 오르면은 주가가 올랐다가 기름값이 떨어지면은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보다는 이벤트에 중시한 종목들이 있고, 방금 우리가 살펴봤었던 삼천당제약처럼 이벤트보다는 기업의 가치가 훨씬 더 장기적으로 반영이 많이 되는 그런 성격의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삼천당제약이 갖고 있는 경구용 인슐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 실제로 그 피부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주 틈만 나면은 국내 제약사들에서 와가지고 이제 더 저렴한 어, 이 다이어트 치료제가 나올 거니까 우리 거를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경구용 먹는 다이어트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통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피부과 가시면서 이제 관리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치료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고비, 마운저르 등 다이어트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커져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현대인들이 이 비만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활동 부족이라는 그런 현대 사회의 이런 제약으로 인해서 다이어트 치료제에 대한 니즈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결국 그러면은 삼천당 제약의 펀더멘털은 저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또는 앞으로는 계속 커질 것이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만 이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모럴 해저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도덕성이라던가, 그리고 투자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기업의 이 경영 방침, 이런 것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는 있어도 주가에 타격을 줄 만큼의 기업의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제가 이렇게 수평선을, 아니, 제가 이렇게 평행하는 선을 두 개를 그어 놨는데, 이게 채널입니다.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 채널인데, 얘네들이 고점 있고, 저점 이으면은, 요런 채널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채널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관점을 유지한 상태로 이 채널 상단에서는 배팅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배팅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모아가는 기업들이지 단타로 얘네 당분간 뭐 10배 간다 20배 간다 해가지고 배팅하는 그런 성격의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 게 좋겠냐, 또는 내가 이거를 저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모아가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사실은 이렇게 이격을 넓게 띄워놓은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옳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이 블록딜에 대한 그 이슈가 있었던 만큼 얘네들은 실제로 주가 부양에 대한 아주 강한 니즈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먹고 이렇게 올렸던 거겠죠. 그리고 코스닥 150에 속한 우량주에 속한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틈타서 야, 지금 안 팔면 이만큼 급등할 기회가 없어. 우리 기업이 그런 기업이 아니야라는 그런 인식이 회사 내부 관계자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급등을 당분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꾸준한 우상향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승산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월봉상 본다라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50%가 하락했었죠. 마이너스 50% 해석해서 지금 현재 12% 정도 반등을 좀 시켜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시켜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양봉이 나오더라도요, 여러분들. 다음 달에 만약에 양봉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비중에 따라 내가 얼만큼 샀느냐, 매입가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달에 강한 배팅을 해가지고 다음 달에 좀 튀어오르면은 내다 팔겠다. 내다 팔고 다시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강하게 비중 확대를 하던가 아니면은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는 방식으로 바라보셔야지 승산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잘 버텨주고 있죠. 전 이것만으로도 아주 우수하게 생각을 합니다. 삼천당제약이 내용물이 없는 이 껍데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확보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빠지면은 저가에서 매집을 하는 개인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반등을 노려봐도 괜찮다. 하지만 이렇게 V자 반등으로 다시 한번 120만원, 130만원을 단기간에 돌파하는 가능성은 매우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매입 단가가 각각 다르시겠죠. 다르시겠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주식 정보 공유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연락처를 따로 받거나 금전을 따로 받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관점이라던가 제가 어떤 종목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 실시간으로 유튜브 정책상 유튜브에서 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구독 버튼 그다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텔레그램 방 접속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삼천당 제약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좀 업데이트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